반갑습니다. 제4강 사업 보고서입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종목 분석을 할 때 요 사업 보고서를 다 뒤져봅니다. 전부 다 뒤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보고서 내용에 어떤 허위 기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뭐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또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 뉴스 보고 이런 것보다도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격이 되는 지식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뉴스가 나오면 아, 이거 좋은 뉴스네, 나쁜 뉴스네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난 머리 아프고 그냥 종목 알려주고 매수 매도가만 알려주면 안 되냐. 제발 주식 그만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손실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버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 난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투자하고 싶다. 사업 보고서 그래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보면 이 사업 보고서 분기, 반기, 연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나오는데 요 내용 안에 재무제표도 있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사업 가치나 시장 가치, 실질 가치까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한 5개로 각각 다룰 예정인데 그 골격이 되는 게 이 사업 보고서니까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보고서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냐? 이 삼양 엠테크 액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삼양 엠텍은 2018년 사업 보고서에 보면 강문식 대표이사가 무려 15억 3,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와 임금의 차이가 뭐냐면 등기이사들이 받는 것은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뭐 보수 진보할 때 그 보수 말고 그리고 직원이 받는 것은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등기이사의 어떤 파워라는 것은 사실상 주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주주고 그 주인을 대신하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권한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등기이사의 파워가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등기이사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임기 만료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주주들이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막강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주들은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15억 3,100만 원이나 받아갔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보니까 퇴직금이 너무 많은데? 가급 3을 적용했다. 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문제를 찾아낸 게 아니 뭐 가급이 주주총회 승인으로는 2가 됐는데 왜 지금은 3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 내부에서 뭐 누군가 정보를 주는 거 아니냐.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경영진은 주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됐습니다. 이번 8월 달에 나온 반기 보고서를 보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여기 제 이름이 나옵니다. 주주 제한권을 행사해가지고
예,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경영진이 아주 문제 있다. 주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지만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경영진 자신들의 이익, 소수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사 싹 갈아치우자 하고 소수 주주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사 보수한도 너무 많다. 보수한도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자. 그리고 배당 니네 많이 가져갔으니까 받지 마. 일반 주주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그 소액 주주분들의 어떤 호응이 적어가지고 또 안타깝게도 정말 훌륭한 분 한 분이 또 그 중간에 사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겹쳐서 결국 이 안건이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건이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검사인까지 선임하면서 회사하고 싸웠고 그 결과 이 삼령엠텍 주가가 그 싸웠던 주주총회 날짜가 언제냐면 3월 27일입니다. 요 시점이었고 요 시점부터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기타 법인 여기도 나올 텐데 보시면 이 기타 법인이 예전에 뭐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이때 막 사들입니다. 요 시점 막 사들이다가 뭐 배신을 때렸는지 팔았다가 막 사들이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수자가 많아지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사주도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삼령엠텍이 어쨌든 제가 한 주주운동은 실패를 했지만 자사주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기타 법인이 또 우호로 가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운동을 통해서 사업보고서 열심히 본 그 결과가 뭐 저는 삼령엠텍에서 투자 수익이 한 7천만 원 그리고 소송비 한 6천만 원 쓰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수익이 없었지만 이 함께 하신 주주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익을 봤습니다. 뭐 한 3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여기 보시면 또 나오는데 액트입니다. 액트 2018년부터 해가지고 주주총회 소집 허가해가지고 받아서 그래서 의안 상정해서 그 여기 이사 후보 5명을 회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예 그냥 이 시점에 이 액트에서는 그 회사에 등기이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남아있을 텐데 그 회사에 등기이사로 들어가서 주가 흐름을 보면 2018년에 주주운동을 했습니다. 18년 이때 주주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보고서만 열심히 보면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업보고서를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참고 서류를 내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계속 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액트 주식을 15만 1964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공시도 내고, 그리고 추후에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사임을 했는데 17만 주까지 늘려서,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사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뭐 삼성 엠텍에서는 큰 수익을 못 올렸지만 액트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좀 괜찮았습니다. 예, 세금까지 냈습니다. 대주주가 돼서. 그리고 그 액트에서 이 사업 보고서의 위력을 찾은 게 뭐냐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하다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울 때 유상증자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모든 주주들에게 일단 청약 기회가 들어가니까 이게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소송을 해서 시간을 끌고 증권 신고서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봤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소액 주주분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증권 신고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정관하고 증권 신고서하고 다르다, 이런 거 찾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커트되니까 금감원 쪽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유상증자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주주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 결과가 어쨌든 주가가 8,000원대까지 올라가서 모든 주주분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주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보고서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내부 정보가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최소한으로 파악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세미콘 라이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세미콘 라이트에 대해서 뭐 아주 심하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번 승인 금액이 15억인데 일단 조금 인원이 많긴 합니다. 많은데, 많기는 해도 어쨌든 보수 총액이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니다. 인원이 많은 게 문제지만, 예. 인원이 많은 게 문제지만, 이 세미콘 라이트의 어떤 지출되는 금액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예. 그리고 뭐 미등기 임원이 있는데 이분들 아마 행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식 스톡 옵션, 예, 너무 좀 높은 가격이라서 행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임원이 얼마를 받아가느냐, 그리고 임원 직원 도대체 몇 명이냐, 임원이 누구고 직원이 몇 명이냐, 뭐 욕 많이 하시는 뭐 박일영 대표도 있고, 예, 쭉 있는데, 직원이 116명? 43명? 해서 159명이나 되네? 미등기 임원이 7명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인원수가 이사 감사 전체 해가지고 14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개선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감사가 2명이나 있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세미콘 라이트가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면 이 많은 직원들을 갖고 어쨌든 꾸려 나갔던 게, 여기 보시면 자본금 변동 사항에 보면, 이게 최근 것만 보면 9월에 전환권 행사, 8월에 전환권, 7월, 6월 계속 전환권 행사를 하면서 자금을 회사에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연명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주식 총수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쭉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가 아니 자본금이 이렇게 변동이 돼 왔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뭘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열린 내용들이 의안은 뭐 1월 달에 단기 대여건 전환 사채 발행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했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보면 전환 사채 발행 단기 대여 펀드 가입 이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는 그게 맞구나. 진짜 뭐 사채업자들이 뭘 해먹는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예, 그리고 뭐 주주총회도 열고 총괄 사장도 선임하고 지점도 폐지하고 이 마제스타 뭐 관련해서 또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제스타 소규모 합병 분할 뭐 이거 어떻게 됐느냐부터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회사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업 보고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운영 리스 9월 23일에 자동차 운영 리스 차입 빌렸네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9월 30일에 뭐 액트 인수를 위한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뭐 이사회를 통해서 합니다. 연간 이사회 열린 횟수만 해도 52번이나 열렸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열렸습니다. 이사회가. 예, 그렇게 해서 이사진들이 뭐 어쨌든 대부분 돈과 관련된 거지만 이사회 열심히 열고 있네. 감사들도 보면 감사들이 참석을 해서 뭐 가결한 건들도 있고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의결권 관련해서 뭐 피소당한 내용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소수 주주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확인도 하고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만한지 안 한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파악을 하고 임원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이 직원 숫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직원들 월급매도 얼마가 나갈 텐데 등등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사회 처리 내역 전부 돈 관련된 거네 사채업자가 한다는 게 맞는 소린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삼성 엠텍에서도 그랬듯이 위법한 행위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하는데 적어도 세미콘 라이트의 등기 이사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의 이사회를 열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자본금의 변동이나 의결권 배당 이런 내용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할 만한 종목에 이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진짜 이거 밤새 안녕할 수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투자 안 하는 거고 이 정도면 밤새 안녕하고 버텨볼 만하다 이러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사업보고서 첨부된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은 계속 다뤄왔으니까 이제 세미콘 라이트를 가지고 다뤄보면 사업보고서는 연말 지나서 나오니까 보통 한 3월, 4월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미콘 라이트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정관도 있고 영업 보고서, 연결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런 게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보면 정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전자부품도 안 해? 태양전지도 안 해? 화장품도 안 해? 무역도 안 해? 통신 판매도 안 해? 목적이 많습니다. 임상 실험도 하고, 신약도 하고, 세미콘이 목적은 많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식이 전환사채 예를 들면, 이 중요한 게 이제 신주 인수권인데,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200. 그러니까 지금 2660만 주가 있는데, 만약에 작정하고 유상증자를 하면 한 5200만 주까지 신주를 찍어낼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네, 이거. 네, 그런 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00분의 200이나 신주를 찍어낼 수 있다. 이거 유상증자 하면 그냥 죽는 거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100분의 3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는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됩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 16조에 있는데, 보면 1000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 계속 찍어서 뭐 해먹겠구나.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면. 예. 그러니까 회사 사업이 좋아지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감사 보고서 내용 보면 배임 어쩌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 개의치 않는 게 이런 겁니다. 회계법인에서 인원을 투입을 해서 현장 감사도 하고 중요 계정에 대해서 이제 문서도 검증하고 계좌도 보고 계산도 다시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자산에 대한 실사, 재고 자산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투입 인원 6명, 회계사 6명, 완전 이쪽으로 전문가들이 6명이나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데 횡령 배임?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게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다, 그건. 감사 보고서 의견을 안 내서 횡령 배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외부 소송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실제 제가 투자하던 종목 HB 테크놀로지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2015년이었나? 이거 2014 그때 소송이 있었는데 분명히 배임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11월 30일에 2015년 11월 30일에 횡령 및 배임 발생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했다 이런 식인데 이게 그때 거래 정지가 됐었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예 심사 대상도 안 된다. 왜냐면 외부에서 한 거고 그게 외부에서 한 거고 그게 또 증명이 되지도 않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찾을 수 있다. 전환사채 발행 한도나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정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 통해서 현장 감사나 자산 실사를 하는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과연 외부에서 떠드는 아니면 게시판에서 떠드는 내용들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면 횡령 배임 소송 한다던데 주총장의 변호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던데 그러면 다 흔들려서 팔게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을 파악하고 리스크 요인을 잘 인지를 하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업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관계회사 지분 이런 것들. 그러면 주가가 얼마인지 보고 이 지분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하나씩 파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보고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게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그냥 첨부를 할 걸 그랬는데 이제 찾아서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보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내부자가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냐 오해를 살 만큼의 내용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삼령엠텍이나 액트에서 이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 파악을 해서 경영권 분쟁을 했었고 그 결과는 전체 주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됐었다. 예. 그리고 최소한의 파악, 임원이나 직원이 얼마를 받고 또 직원 숫자가 얼마인지, 이사회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뭘 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자본금이나 의결권 배당에 대한 내용이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최소한을 파악하고 이 최소한의 파악 이후에 사업 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이나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 주식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현장 감사나 자산 실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회사 문제 있냐 없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파악하고 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리스크 요인을 알 수 있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자산 파악도 가능하고 이걸 토대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지 해서는 안 될 기업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곧 돈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 사업 보고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이 사업 보고서는 항상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